김재구 TV 김재구입니다. 곽상도 의원이요. 그 기론옥 할머니하고 윤미향 이 두 사람과 손영미 소장 사망에 어쨌든 간에 연관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네요. 새롭게 말씀하신 부분을 지금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기론옥 할머니에게 지급된 돈까지 손을 댄 정 의원 관계자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추궁을 하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영미 소장이 사망하기 전에 그래서 해명을 하라고 독촉 문자도 막 보내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 후 3일 뒤에 손미영 소장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윤미향이는 지금 침묵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의원 활동만 하고 있습니다. 의원 활동하는 건 좋은데 윤미향이가 또 말씀은 아니지만 페북에 저한테 좀 돈 좀 주세요. 그리고 다시 또 모금을 하고 있어요. 자기 후원금 모금. 이 참 파렴치한 국회의원 윤미향. 그리고요, 여기서 이분이 사망하기 직전에 마지막 통화자는 윤미향 의원이라고 합니다.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는 밝혀져야지요. 지금 경찰에서 대화 내용을 얘기 않고 있잖아요. 근데 곽상도 의원은 무슨 대화를 했는지 그 내용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곽상도 의원은 지금 엄청난 의심 가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예.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낮에 사망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밤 10시 30분에 사망 장소로 찾아가서 차분한 목소리로 119에 신고를 하고, 이게 웃기잖아요. 차분한 목소리로. 그런 경위도 밝혀야죠. 예. 이거 안 밝히면 안 되는 거, 덮으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은 지금 이분도 뭐 검사 출신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곽상도 의원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리고 또 들어보세요. 사건 관련자들이 밝혀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건 관련자들이 밝히지 않으면 이 부분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한 경찰과 검찰에서 밝혀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길원옥 할머니에 대해서 또 오늘 연합뉴스에서 얘기가 나왔네요.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네.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는 정의기억연대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 쉼터에 머물면서 정부로부터 월 약 350만 원씩 받았지만 매달 이 돈이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다는 진술이 길 할머니 며느리 조모 씨로부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합뉴스에 나왔습니다. 이게요, 정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까도 새로운 게 나와요. 그러니까 길원옥 할머니한테 정부에서 350만 원씩 받았는데 이 돈이 다 빠져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계좌로. 이게 도둑이지. 도둑 강도? 어쨌든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리고요, 조 씨가 지난 1일 마포 쉼터 소장 손영미에게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손 씨는 해명 대신에 조 씨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조 씨는 그러니까 손영미 소장이 조 씨, 그러니까 길원옥 할머니 며느리한테 무릎을 꿇은 거예요, 무릎. 이게 어찌된 일일까? 그러니까 사망하기 전이죠. 3일 전. 무릎을 꿇었다고 하고 조 씨는 그리고 3일에 다시 손 씨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죠. 그런데 손미영 씨가 3일 후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된 거죠. 그리고요, 또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길 할머니가 젖먹이 시절부터 입양에 키운 황모 목사와 그의 아내인 조 씨는 지난 1일 길 할머니가 머물던 마포 쉼터를 방문했다. 지난 1일 마포 쉼터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마포 쉼터 압수수색 5월 21일 날 했죠. 압수수색 등 했는데 정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정황이 손영민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얘기 들어보시죠. 이 자리에서 소장 손 씨는 황 씨 부부에게 손영민이 명의 통장 2개를 건넸습니다. 소장 손 씨는 황 씨 부부에게 손영민 명의로 된 통장 2개를 준 거예요. 그리고 각각 2천만 원, 1천만 원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천만 원 돈이 들어 있었네. 그러니까 언제냐? 1일 날. 야, 그랬어요? 손 씨는 길 할머니가 사망 후 이들에게 2천만 원을 주고 1천만 원은 본인 장례비로 써달라고 하신 돈이라며 황 씨와 함께 은행에 가서 두 통장에 들어있던 합산 3천만 원을 황 씨 계좌로 넘겼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예. 그리고 조 씨는 손 소장이 돈을 건네면서 내가 그러니까 이것은 통장이야.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다. 자꾸 압수수색하니까 불안하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손 씨는 은행에서 쉼터로 돌아온 뒤 쉼터 2층에서 황 씨 아내 조 씨와 따로 만났다는 거예요. 조 씨라는 분이 길원욱 할머니 며느리잖아요. 이분이 얘기한 거야. 예. 그리고 이 자리에서 조 씨는 손 씨에게 소장님 명의를 말고, 그러니까 소장님 명의로 된 거 말고 우리 어머님 명의 통장을 그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 손영미 소장한테 이제 그 며느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씨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한숨을 푹 쉬더니 길할머니 명의 통장 2개를 가지고 왔다고 한다. 하나는 정부 보조금이 들어오는 농협 통장, 그리고 또 하나는 우체국 통장인데 이 2개를 조 씨는 이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이 떨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할머니 통장을 왜 손영미 소장이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돈을 꼬박꼬박 다른 계좌로 옮겼을까요? 이것은 손 씨가 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단언할 수 없지만 의심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윤미향의 명령에 의해서 손 씨가 이렇게 이 일을 저지른 것이죠. 그러니까 길원욱 할머니의 돈이 들어오면 다 빠져나갔다는 통장으로. 그리고 이제 며느님이 가서 항의하고 따지자 무릎도 꿇고, 그리고 통장 2개를 2천만 원짜리 하나, 1천만 원짜리 하나 통장을 준 거야. 누구 통장? 손영미 통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우리 어머니 통장을 달라. 그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그 통장을 봤는데 살이 떨리는 이유가 뭘까요? 자, 내용을 들어보시죠. 조 씨에 따르면 길원욱 할머니는 정부 서울시로부터 매달 350만 원 정도의 은행 통장으로 받았다. 조 씨는 그 돈을 누군가 계좌에 다 빼갔더라. 그리고 조 씨는 돈 2천만 원도 나가고 400만 원도 나가고 500만 원도 나갔다. 통장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다. 다 빠져나간 거야. 길원욱 할머니 통장에 들어온 것을 어떻게 빼나갈까? 본인한테 승인도 안 받고. 기가 막힌 노릇이죠. 예. 그리고 진짜 위안부 할머니를 앵벌이 시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길원욱 할머니 며느님이. 그러니까 손영미가 죽은 다음에 이런 일이 밝혀진 게 아니라 손영미가 살아있을 때 조 씨는 이거 다 알고 있었죠.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또 조 씨는 통장을 본 뒤 손 씨에게 어머니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손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갑자기 무릎을 꿇었대요. 그래, 며느리 앞에서.
이때 1층에서 남편 황 씨가 어머님이 피곤해 보이시니까 빨리 가자고 해서 2층으로 올라오자 무릎을 꿇었던 손 씨가 벌떡 일어났다고 이렇게 조 씨가 말하네. 무릎을 그러니까 손 씨가 2층 아니 그렇지 조 씨 며느리가 2층으로 올라가자마자 손영민은 벌떡 일어났대요. 그리고 조 씨는 소장님 그거 해명해 주십시오라고만 말한 뒤 쉼터를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조 씨가 며느리가 어머니가 이제 많이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그런데 쉼터에서 들어온 지 이틀 뒤인 6월 3일 조 씨는 손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이제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소장님 아직 멀었나요? 은행 가시면 5분 아니면 10분이면 금액 사용처 기록을 다 뺄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주시죠?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바르게 하려면 뼈를 깎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런 내용까지도 이제 메시지를 보낸 거죠. 조 씨 며느리가. 그런데 이 메시지를 받은 손 씨는 조 씨에게 전화를 걸어와 2017년 위안부 배상액 1억 중에 5천만 원은 정 의원에 기부했고 1,000만 원은 당시 황 목사님 부부께 드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명을 했대요. 전화가 온 거죠. 며느리한테. 이에 황 씨 측은 당시 손 씨가 할머니가 드리는 거니까 그냥 쓰라며 1,000만 원을 주었는데 그게 배상금인지 몰랐다. 그냥 손영미 씨가 길어놓은 할머니한테 1,000만 원을 주면서 그냥 쓰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그냥 이렇게 전화 메시지 보내고 전화가 와서는 그게 배상금이었다. 이렇게 손영미가 말을 하는 거예요. 황 씨 부부한테. 그리고 말이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던 단체. 이 단체에서 김복동 희망이 작년 5월 유언장에 관한 윤 의원과 길 할머니의 대화 등과 함께 올린 것으로 유언장엔 저와 관련한 모든 일들을 정리하는 것을 정대협 윤미향 대표에게 맡긴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올 5월에 황 씨 부부는 쉼터에 연락해 윤미향이 그런 유언장을 받아낸 이유가 뭐냐고 물었죠. 그리고요. 그렇게 물으니까 이제 손 씨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윤미향이가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이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윤 의원은 만나게 해주겠다. 윤 의원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답변을 했지만 만남은 끝내 성사가 되지 않았고 손 씨는 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렇게 YTN 뉴스 나왔고 또 곽상도 의원이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윤미향 의원, 정의원, 이나영 이사장, 한경희 사무총장 등 3명에게 각각 수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해명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네, 이것이 이제 그 곽상도 의원이 페북에 올린 글인데 지금 이렇게 아직도 궁금증이 엄청 많은 그런 손영미 소장의 사망 그리고 여기에 윤미향이가 관련돼 있다. 이런 증거가 자꾸 나오기 시작하는데 곽상도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자꾸 페북에 올리고 조사를 해야 된다. 경찰, 검찰이. 그래서 밝혀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하여튼 우리는 좀 더 기다려 봐야죠. 뭐 시간을 두고. 예. 이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